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시황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오전 9시경에 갑자기 또 급락을 했죠. 이 급락에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체 다 빠졌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코리니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김치 코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발트들의 많은 돈이 투입되셨던 분들께서는 당황해서 손절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다시 거의 전 고점을 회복한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았죠.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과 제가 매매했던 내역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또 괜찮아 보이는 코인들까지 얘기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상황을 좀 점검해보고 가면요. 일단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김치 프리미엄인데 현재 19%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올랐는데 22%까지 올라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12%만 해도 높다고 했었는데 20%가 넘어갔었죠. 지금 역시 여전히 굉장히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차트를 비교해서 보면 원화 차트가 달러 차트 대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4시간 본 기준으로 이렇게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부분에 저항선을 표시해 봤어요. 원화 차트는 이 부분인데요. 달러 차트는 이 저항선을 벗어나서 이렇게 아직도 그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평행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화 차트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은 여기 와 있죠. 딱 이때 대비 지금의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즉 달러 차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원화 차트는 20%만큼 혼자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도저히 맞춰질 생각을 하지 않네요. 김치 프리미엄이 언제 맞춰질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김치 프리미엄은 상승하면서 맞춰지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이 김프를 유지시켜 놓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 18년을 돌이켜 봤을 때도 김프가 꺼졌다, 김프가 맞춰졌다, 그건 이미 하락장에 왔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치 프리미엄은 분명한 리스크인데 이게 맞춰지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프가 최대한 줄여졌을 때, 오늘 오전처럼 뭐 20%였다가 갑자기 15%까지 급락했을 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애초에 김치 프리미엄이 걱정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져가시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치 프리미엄은 언제 꺼질까? 하락장은 언제 올까 생각했을 때 쉽게 예측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17년, 18년 같은 경우에 2017년 12월에 20%였고요. 2018년 1월에 50%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되고 한 달 뒤에 50%까지 올랐던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짐과 동시에 비트코인 상승장도 끝이 나면서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렸던 그림은 이렇게 쐐기형의 모습에서 이 쐐기형 윗상단을 뚫고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장대 양봉을 기대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좀 일찍 낀 느낌은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상승장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2017년, 18년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월 경이 김치 프리미엄이 20%대였고요. 마지막에 50%까지 치솟을 때, 즉 1월에 이렇게 올랐었죠. 달러 차트도 한번 보면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때가 12월이었습니다. 12월이었고요. 12월에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엔 이미 고점을 찍고 1월에 들어설 때쯤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1월의 상승장도 전 고점을 넘지 못한 이 17,00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화 차트는 12월 고점을 뛰어넘을 만큼 1월에 상승을 했었죠. 즉 이만큼이 김치 프리미엄이었던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혼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이 극대화되었을 때 이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시황 영상에서 계속해서 달러 차트를 같이 보는데 이 달러 차트의 모양도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러 차트만 독립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저항선을 뚫어주고 이렇게 평행 채널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도 저항선과 동일한 선을 평행 채널로 연결해 봤을 때 이때도 평행 채널이었다가 평행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평행 채널을 뚫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알트코인의 동향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굉장히 다 같이 치솟으면서 알트코인들 전부 빨간불이었는데요. 9시 이후 하락장에 자발트들, 특히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코인들 위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던 프로토콜이나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엔 상장을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요. 섹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던 코인들 있죠. LBRY 크레딧, 옵저버, 마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오후 중반까지도 회복을 쉽게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메이저 코인들, 예를 들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오늘도 빨간불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하락이 올 때 그만큼 자발트들은 지금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또 특히 한국에만 상장되어 있는 김치코인 같은 경우엔 세력에, 영향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KRW를 절반 이상으로 늘렸었는데요. 지금은 알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오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아까 절반 정도 처분했을 땐 거의 51% 정도까지 KRW 비중을 늘렸었습니다. KRW라는 건 우리 현금, 원화라는 말이고요. 그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아직 확연히 느껴지진 않지만 자발트 대비 메이저 코인들의 어떤 안정성이 부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 평가 손익 대비 꽤 많이 하락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매도를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녁이 되어 보니 평가 수익률이 최대 30%가 넘었었어요. 30% 넘는 한 31, 32% 정도였는데 그게 아까 낮에 한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결국 저녁에 다시 올라주면서 오전의 고점을 거의 3분의 2만큼 회복한 모습이긴 한데 안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리스크를 생각하고 그러한 시장의 변화를 생각해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도한 금액을 이제 다시 언제 진입할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관망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오늘 저녁, 오늘 밤까지 관망을 좀 해보면 재진입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샀던 알트코인들은 자발트코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도 많이 했죠. 반면에 회복을 못한 자발트코인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옵저버 같은 경우에 사실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거의 40%가량 하락을 했고 최근 하루 동안만 봐도 54까지 갔다가 42까지 추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알트코인들 이렇게 회복이 더딘 알트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까지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확히 답을 내려드리긴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차트를 좀 봤을 때는 일단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전 상승분들 대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다. 차트의 하락만큼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지금쯤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특히 차트 모양도 뭐 당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양이죠. 예, 헌트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오늘 크게 하락하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관점상에서는 대략적으로 다들 이런 평행 채널을 그리고 있고요. 보통 이런 평행 채널을 그리는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평행 채널 하나를 크게 뚫고 다음으로 지지받을 만한 구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평행 채널의 하단을 터치하지 않고 이쯤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모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손절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애매하죠. 만약에 손절을 하고 대신 살만한 코인이 보인다면 뭐 손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락폭이 뭐 예를 들어 10% 정도라고 한다면 시드를 크게 투입한 경우엔 좀 아깝죠. 10%는.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물을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물 타는 건 지양하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물을 타서 평단을 조금 더 낮춘 다음에 반등 때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제가 오늘 밤까지 한번 지켜보면 재진입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건 이 위의 화살표 모양을 기대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아마 지지선이 이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 정도를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알트 코인들의 진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투자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단기 반등, 순간적으로 반등하는 것을 먹고 빠지는 단타는 별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상승 추세 자체를 먹고 싶은 마음에 지지 라인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발트들 같은 경우엔 그런 관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직 저점을 깨지 않은 코인들도 많습니다. 자발트 같은 경우에 제가 좋게 보는 코인이었던 크립토닷컴 체인은 여전히 이런 지지선을 지키고 있죠. 지지선을 깨지 않은 모습이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매수봉에서 양봉에서 매수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오늘 투자를 복귀해 보면 꼭 그 타이밍에 손절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일단 내리는 비는 피하고 싶은 마음에 또 혹시나 모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김프도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익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마찬가지네요. 전저점도 깨지도 않았고 오늘 하락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이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면 역으로 매수 찬스로 노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파워레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것을 민감하게 당장 모두 다 팔아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모양이 크게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전히 상승 추세에 살려놓은 것과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이는 알트코인들로 둘로 나뉘어지네요.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고 솔브케어도 마찬가지네요. 제 스타일상 저는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코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이는 코인들보다는 오늘 전저점을 지켜준 상승 추세를 여전히 살려놓은 코인들 위주로 다시 한번 진입각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우리의 비트 끈형님이 이 김프도 유지해주고 가격도 유지해줄 때 이것이 가능할 텐데요. 아까는 달러 차트만 따로 놓고 봤으니 이번에는 원화 차트만 따로 놓고 볼게요.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상승 세기형 패턴이 있을 때 이 세기의 상단을 뚫고 어쨌든 한번 지지를 해준 모습이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차트만 놓고 봤을 땐 이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프가 끼니까 뭐 리스키하다 어렵다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상승세기형 패턴의 상단을 뚫고 한번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곧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도 있겠다 싶은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아직 하락장이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상승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뭐 김프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원화 차트만 봤을 땐 이 원화 차트만이라도 따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오스도 마찬가지죠. 이오스도 이 조정 때 저는 샀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을 좋게 본다고 말씀드린 그 관점에 따라서 샀고요. 그 이후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네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요. 이쯤에 제가 계속해서 메이저 코인들 이제 곧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샀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을 노릴 수 있겠네요. 네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죠. 전 이때 산 거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팔긴 했지만요. 오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만약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처럼 회복이 빠른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또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자발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남아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수해 보시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요. 어쨌든 이렇게 원화와 달러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김치 프리미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오늘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 차트를 만드는 큰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개미를 길들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짐에도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또 그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에 둔감하게 됩니다. 사실 2018년 1월에도 그렇게 해서 50%까지 갔던 거고요. 50%까지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이 쉽게 매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르겠지. 뭐 20%대도 괜찮았고 30%대도 괜찮았어. 그러다 나중엔 아예 김치 프리미엄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어쩌면 그러한 단계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한 프리미엄에 둔감해져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아까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금을 1,000만 원 정도 인출을 했어요. 단순히 코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금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수익금은 인출해주는 것도 저는 나름 저의 투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리스키할 때일수록 제가 더 많은 돈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이 잃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익과 손실의 기대값을 잘 저울질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며칠간 또 다시 신규 진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변동성에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초반에 상승을 통해서 개미를 꼬셔주고 그리고 한번 크게 비트부터 시작해서 김프를 쫙 빼면서 알트코인들까지 크게 하락을 시켜줌으로써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일부는 손절매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을 시키면 이제 손절을 단순히 무서워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시드도 확 줄어버리고 다시 언제 진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다시 하락할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상승을 하면 또 다시 내가 바보였구나. 다시 얼른 살걸, 팔지 말걸 그러면서 다시 매수를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다시 한번 하락하면 다시 한번 멘탈이 깨집니다. 그만큼 오늘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이었다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여러 리스크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이미 많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증폭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때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경우에는 내 안의 두려움보다는 내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믿었던 게 결국 성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그런 선택을 했던 건 아니었고 저도 본능을 따라서 선택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을 좀 복귀하면서 너무 급할 필요는 없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바닥을 다지는지 좀 보고 진입각을 한 번 더 노려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급등과 급락과 다시 급등이 온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급등하던 것들이 다시 조정이 오면서 마이너스부터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이든 아니면 손절을 할지 말지 익절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든 이렇게 변동성이 극대화됐을 때 그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질 땐 매수를 하고 또 급등했을 땐 좀 팔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실제적인 수익률이나 멘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30분 정도 저 혼자 또 떠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시황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생방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코인들 저도 제 관점에서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조금 더 재밌고 생동감 있지 않을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생방송은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방송에 대한 의견도 여러분께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